저 이제 나이 26살의 강시은이란 이름을 가진 조금은 일찍 결혼한 2년차 전업주부랍니다. 물론 남편이 첫 남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깔끔한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평소에는 소탈하고 털털하여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시지만 이상하게 건강검진이나 기타 병으로 입원을 하실 경우 절대 다인용 병실을 사용하지 않고 1인용 특실만을 고집하신답니다. 형편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얼마 전 정정하시던 시아버님께서 몸이 이상하다고 병원에 입원을 하여 몸이 이상한 이유를 알아야겠다면 입원을 하시겠다고 하자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의 그런 말에 콧방귀만 끼며 입원을 하려거든 혼자 입원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자신은 절대 병원 문 앞에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여버렸습니다. 어쩝니까? 남편과 전상의 끝에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님의 입원 도우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수속을 받고 입원실로 가는 것까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며느님이시라고 하셨죠? 며느님 시아버님 옷 갈아입히는데 도와주세요. 1인용 병실을 배정받고 침상에 시아버지가 올라서기 무섭게 간호사가 환자복을 들고 쪼르르 들어오더니 제에게 말하며 시아버지 옷을 탈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복 상의를 입히는데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 하의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어머머, 저도 경악을 하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려야만 하였습니다. 간호사 언니가 제가 등을 받치고 있던 시아버지를 탈의시킨다는 것이 그만 한꺼번에 내려왔고 그리고 간호사 언니와 며느리인 전 시아버지를 그만 보고 만 것입니다. 그냥더라 내가 하마 시아버님의 말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아버님이 스스로 가린 상태였고 간호사 언니나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뭔가 먹어야 하였기에 병원 근처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시아버님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함께 실수로 시아버님을 저와 함께 봤던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발걸음 소리를 죽이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문을 조금 열어놓고 엿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이지만 며느리에게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는 연로하여 이미 폐경이 된 상태라 시아버님을 피하는 모양인데 효자인 제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그런 사정도 모르고 말만 하면 제 남편은 약국에 들러서 팔미지황탕을 사서 드리는데 문제는 그 약이 대소변 등 몸에 축척이 되어 있는 노폐물을 아주 시원하게 빼는 역할도 하지만 그놈의 약은 신통방통하게도 신약이며 비아그라를 닮아서 장복하면 힘이 좋아지는 것인데 그놈의 약 탓에 생긴 시아버님들 시어머님은 감당하기 어려운지 저에게 그 약을 그만 사드리라고 하라고 하였고 그 말은 들은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님이 그 약을 먹고 시어머님을 귀찮게 해대니 사드리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곤 하였던 것입니다. 일이 끝난 후 살금살금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리고 병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유창호 할아버지 보호자님 점심 드시고 오는 길인가요? 병원 밖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올라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자 얼굴이 벌그렇게 달아오른 그 문제의 간호사가 저에게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예, 간호사 언니, 우리 시아버님 아무 일 없었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요? 아주 건강해 보이시던데요. 간호사 언니기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이년아, 우리 시아버님 건강검진을 해봤단 말이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시아버님 간병 열심히 하세요. 간호사 언니는 마치 자기가 너의 시아버지하고 지낸 사이니 나를 시어머님 수준으로 생각하라는 투의 어조로 들렸습니다. 예, 그럼 수고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속으로는 이년아 우리 시어머님은 집에 당당히 살아계시다 알겠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고 왔니? 시아버님은 시치미를 떼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 가봤더니 음식질이 엉망이라 밖에 나가서 먹고 왔어요. 아버님 어디 편찮은 곳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늙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겠니? 시아버님도 태연스럽게 대답을 하였습니다만 뭔지 모르는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음식은 먹을 만하디 시아버님이 말하였습니다. 전 다시 얼굴을 붉히며 외면을 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였습니다. 전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려다 말고는 시아버님 병상 머리맡에 놓인 사물함을 보고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물함 위에는 작은 손거울이 올려져 있었고 그 거울 속으로는 병실 입구 모습이 자세히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 문을 조금 열기라도 할라치면 그 열린 모습도 확연하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빠져나가던 저의 모습을 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TV 전원을 넣자 저도 슬그머니 보조의자에 앉아 TV에 시선을 주었지만 제 머리 뒤통수는 시아버님의 시선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 TV 내용에는 도저히 몰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들어오자 침대에 딸린 식탁을 펴서 시아버님께 진지를 들게 하였고 약과 물을 드렸으며 7시경이 되자 남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구세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음료수 하나를 권하고 아버님과 대화를 하게 하고 병실 밖으로 나오니 낮에 아버님하고 있던 간호사 언니가 외출복을 입고 간호사실에서 나오더니 나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다른 간호사에게 뭐라고 하더니 다시 저를 보고 손을 흔들더니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퇴근을 한 것이었죠. 나도 모르게 마구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창호 보호자님 뭐가 그리 우스워요.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였던 간호사가 일어서며 알 수 없다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 얼굴을 붉히고는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마침 시아버님하고 대화를 마친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였고 시아버님 역시 집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다음날 오라시기에 난 그 말에 불이 나게 제 소지품을 챙겨 남편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아버님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가 아버님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슬쩍 지나가는 투로 말하였습니다. 하하하 그 연세에도 좋아하는 간호사가 있어? 엄마에게 비밀로 해.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더니 시어머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 말이 저에게 올가미가 되어서 돌아올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무심결에 한 말이 말입니다. 다음날 마침 국경일이라 남편이 직장을 쉬었는데 남편이 절더러 집에서 쉬라고 하고는 자기가 아버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자원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로 때우고 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님 어제 그이가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전 다시 시아버님이 입원하신 병원의 병실로 밑반찬을 들고 들어가며 목례를 하였습니다. 그래 잘 쉬었니? 시아버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담당 교수님과 인턴들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교수님은 큰 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입원을 하였으니 한 이틀 더 머물며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니 오후 2시에 검사가 있으니 그동안 푹 쉬라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아가 문 걸고 여기 앉아라. 우 교수님과 그 일행이 나가자마자 시아버님은 문을 걸라고 하더니 자기 앞에 놓인 의자에 앉게 하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다소곳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이게 뭔지 아니? 시아버님이 사물함 위에 손거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 하였으나 내가 그걸 수호에게 일렀더구나. 시아버님이 말하였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을 뿐인데 변명을 하였습니다. 아니다 밤을 새워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내 입을 막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더구나. 그날 내가 훔쳐봤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수호 귀에 들어간 말이라면 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니? 아버님 비밀 지켜드릴게요. 바르르 몸을 떨며 말하였습니다. 아니다 너도 나랑 비밀을 하나 만들어야 만이 내 입을 완전하게 막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 입을 믿을 수가 없지. 아버님, 제발 눈물을 흘리며 읍소를 하였습니다. 밖에서 누가 듣겠다. 시아버님이 자신과 가까워진 나를 한 손으로 잡고 말하였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 자리가 병실이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더구나 간호사 언니가 들으면 일은 더 커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님 뜻에 따라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겠지? 시아버님이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말하겠다면 하고 그럴래?
간호사하고 내가 지낸 것도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 이것도 없었던 일이란 것을 알겠니? 제 목소리는 자세히 듣지 아니하고서는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수호가 잘 해주니? 시아버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전 그만 시아버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끄럽니 민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젠 제 마음은 봄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아침에 간호사가 출근길에 들려서는 오후 1시경에 온다며 널 어디 내보내라고 하더라. 시아버님은 나의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습니다. 갑자기 질투심이 올랐습니다. 어쩌느냐. 너희 시어머니는 직업하는데 스스로 있어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있겠니? 시아버지가 말씀을 계속하였습니다. 차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너도 눈을 감아주라. 시아버님은 노골적으로 간호사와의 일을 저에게서나마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후 슬그머니 병실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차마 시아버님 얼굴을 면전에서 볼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약을 드실 시간에 맞추어 들어가서는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약을 드시게 물을 드렸고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점심시간이 되자 식판을 침대 보조 식탁에 올려드리고 가지고 온 밑반찬을 펴놓고는 드시라고 하고는 다시 병실 밖의 의자에 앉아서 시아버님의 식사가 끝나기를 가다렸다가 식판을 들고는 점심을 먹고 오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인근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휴대폰 시계만 봤습니다. 11시 50분이 조금 지나자 전 먹던 밥도 그만 먹고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간호사가 시아버님 병실로 들어가더군요. 10분이 지나서 저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병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제 시선과 시아버님 시선이 마주친 탓에 시아버님이 제가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장 달려가서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당겨서 복도로 끌고 나가 망신을 시키고 싶었지만 시아버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녀의 모습을 훔쳐볼 따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시아버님은 힘도 좋았습니다. 시아버님도 대단하였지만 그녀 역시 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시아버님은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시아버님과 저만 남아있는 절호의 기회가 수십 차례나 있었지만 시아버님은 저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하고 다니며 여태껏 단 한 번도 지내지 못하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님 요즘도 그 간호사 언니 간혹 만나죠? 어머님께 일러요. 며칠 전 다시 집에 시아버님과 저만 남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 싫어 시아버님 앞으로가 얼굴을 붉혀가며 은근한 어조로 여쭈었더니 나도 나다만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 하고 말을 하시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